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본이 돈을 버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일을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달러 투자를 하게 되고, 하지만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회에 약간 이제 제약이 발생을 해서 또 다른 투자 대상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투자 대상이 바로 주식 투자였고, 달러 같이 안전한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벌어오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 달러처럼 그렇게 안정적이고 절대 망하지 않고 결국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내재 가치가 충분한 가치주를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종목을 발굴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찾다가 퀀트라는 어떤 투자 방법을 알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블랙잭을 공부하고 금융에 대한,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런 공부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그 퀀트에 대해서도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퀀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뭐 대부분 인터넷 자료나 책들을 많이 참고를 했죠. 자, 퀀트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찾다가 퀀트의 개념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진 그 에드워드 오 소프라는 천재 수학자가 있는데, 뭐 IQ가 뭐 거의 200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 천재 수학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그 에드워드 오 소프라는 그 분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블랙잭 카드 카운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그 20일이라는 블랙잭 영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그 에드워드 오 소프라는 분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카지노 도박, 그러니까 블랙잭을 하다가 결국 주식 투자까지 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은 그 에드워드 오 소프라는 분도 가난했던 시절에 블랙잭, 그러니까 카지노 도박으로 일종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려고 하셨던 분이었고, 저 또한 그랬죠. 에드워드 오 소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카지노에서 그 카드 카운팅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 카지노 측에서 카드를 여러 벌 가지고 게임을 하고, 또 그 카드 자동 공급기를 도입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카드 카운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런 전략을 쓰는 바람에 이 에드워드 오 소프라는 분도 카지노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지는 못해요. 저도 좀 비슷한 길을 걸었죠. 그런데 이분이 그 천재적인 머리로 고안해낸 것이 바로 퀀트라는 일종의 주식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건 운명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고안해낸 그 투자 시스템과 이 퀀트를 결합을 하면 뭔가 주식 투자를 제가 원하는 잃지 않는 안전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뭐 성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도박에서는 한 차례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달러 투자로는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었었죠. 자, 이번에는 주식 투자가 제 이제 도전 대상이 된 거죠.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도박을 하는 거하고 주식 투자하고 메커니즘이 매우 유사한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갑자기 또 이제 도박 방송에 되려고 하는데, 도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카지노에 그런 게임이 있지는 않지만 홀짜 게임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뭐 홀에 걸어야 될지 짜게 걸어야 될지 뭐 데이터는 없어요. 그냥 확률에 의존할 뿐인 거죠. 그래서 뭐 감이 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홀에 걸었어요. 그런데 짝이 나왔어요. 자, 돈을 잃겠죠. 그리고 끝이죠.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주식 투자로 따지면 뭐 상패를 당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주식 투자는 어떤가 하면은 도박에 빗대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요.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라는 거는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에 베팅을 한 거와 같은 개념이겠죠. 그런데 하락을 해요. 자, 게임이 끝났나요? 게임이 끝나지 않았죠. 내가 한 잘못된 선택이 언제라도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정도 가능해요. 뭐 분할 매수,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내 선택을 보완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들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도박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잃게도 하지만, 달러 투자나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도박과 투자의 다른 점이죠. 메커니즘은 유사하지만 도박과 투자가 다른 어떤 그런 명확한 지점들인 거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달러를 투자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개념이에요. 실현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아까 다시 카지노의 홀짝 게임장으로 가가지고요, 자, 내가 홀에도 100만원을 베팅을 하고 짝에도 100만원을 베팅하는 이런 행위를 해요. 만약에, 자, 이게 의미가 있나요? 없죠. 결국은 짝이 나오던 홀이 나오던 둘 중에 하나는 따고 또 하나는 잃기 때문에 그냥 0이기 때문에 뭐 아무런 쓸모없는 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카지노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카지노에 진짜 홀짝 게임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왜 하느냐, 뭐 유저의 입장에서도 소모적인 일 아니냐, 홀에도 100만원 걸고 짝에도 100만원을 거는 일이. 그렇지만 그 카지노에는 그게 있어요. 콩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리워드 적립금 같은 건데, 뭐 카드 같은 거를 만들고 나서 그것을 딜러에게 건네주고 적립을 하는 거죠. 내가 그 게임한 시간 그리고 베팅한 금액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적립금을 이렇게 차곡차곡 적립을 해줘요. 그러면 그 적립금으로 호텔방을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뭐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적립된 금액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도박하면서 돈을 다 잃더라도 자, 잠은 자고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립된 금액으로 그 게임 칩이라는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 칩은 내가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캐셔에 가가지고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10만원짜리 칩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10만원짜리 베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캐시에 가서 10만원의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콤프로 쌓이는 적립금으로 만들어진 게임 칩은 게임만 할 수 있어요. 게임을 안 하고 현금으로 바로 이제 바꾸는 일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용도인 거죠. 그런데 요것도 하나 이제 팁을 드리자면,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 카지노에서 좀 호객행위용인 거죠. 그냥 방문을 하면은 뭐 한 5,000원, 만원 이런 거 게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의미로 한번 하게 되면 이제 빠져들게 되겠죠. 그 게임 칩을 그냥 프로모션용으로 그냥 이렇게 방문자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게임 칩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죠. 이거 돈으로 그냥 바꿔서 난 게임은 하기 싫고 돈으로 바꿔서 그냥 맛있는 거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게임 칩은 게임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단 건데, 이 게임 칩을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게임 칩을 뭐 10,000원짜리를 2개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10,000원을 홀에도 걸고 짝에도 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게임 칩을 걸고 게임에서 이기면은 게임 칩을 주는 게 아니라 일반 칩을 배당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홀에도 10,000원 걸고 짝에도 10,000원을 걸면 잃은 게임 칩은 회수를 해가겠죠. 근데 딴 게임 칩에는 일반 칩이 나오겠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던 10,000원짜리 게임 칩과 또 10,000원짜리 게임 칩이 10,000원짜리 게임 칩과 10,000원짜리 일반 칩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여행 가서 카지노 가시면은 이 게임 칩으로 현금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카지노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 홀과 짝에 동시에 베팅하는 일이 리워드 콤프를 적립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카지노 측에서는 하우스 엣지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카지노가 조금 더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놔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홀짝 게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카지노에서 어떤 식으로 게임을 설계를 하냐면은, 짝으로 이겼을 경우에는 배당금을 100% 주는 게 아니라 50%만 주겠다, 뭐 70%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놔요. 그러면은 결국은
콤프 적립을 하기 위해서 홀가짝에 둘 다 돈을 걸면 결과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겠죠. 이 하우스 엣지가 적은 게임을 찾다가 제가 찾은 것이 바로 이제 블랙잭이라는 게임이다.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여튼 도박 방송이 되기 전에 여기서 이제 끊어야겠네요. 도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홀과 짝에 거는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제로섬 게임인 거죠. 일종의 아무것도 아닌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1 환율이 1,000원일 때 내가 원화도 매수를 하고 달러도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자, 원화를 매수했다라는 거는 그냥 내가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달러를 매수했다라는 점은 달러로 환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화와 달러를 동시에 매수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홀과 짝에 동시에 베팅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1 환율이 100원이 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는 가치가 100원만큼 하락했을 테니까 잃은 거가 되겠죠. 100원을. 하지만 달러는 100원이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100원의 이익이 발생했겠죠. 원화를 투자한 것에 100원을 잃고 달러를 투자한 것에 100원을 땄으니까 결국은 제로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도박과 투자의 확연하게 다른 점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1 환율이 오르면 100원의 수익 실현을 하고요. 원화 같은 경우에는 100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겠지만 실현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자, 실현을 하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 환율이 100원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100원의 수익을 얻은 것 뿐이지 손실은 없는 상황인 거죠. 엄밀히 따져보면. 자,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1 환율이 1,0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이미 나는 달러는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달러의 하락에 따른 손실은 없는 거죠. 하지만 손실의 상황이었던 그 원화는 다시 원래 제자리로 환율이 돌아가게 되면서 수익률은 0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1 환율이 9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내가 산 달러는 이미 100원의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100원의 수익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화의 가치 상승, 그러니까 $1 환율이 하락한 것은 곧 원화의 가치 상승이기 때문에 100원의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거죠. 달러가 상승했을 때 100원을 얻었고요. 그리고 원화가 상승했을 때, 즉 $1 환율이 하락했을 때 100원의 수익을 얻어서 총 200원의 수익을 얻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뭐 수익률로 따지면 뭐 20% 정도 되겠네요. 너무 쉽죠? 이 구조대로라면. 환율이 올라도 돈을 벌고요, 떨어져도 벌어요.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도박 같은 경우에는 홀에 걸었는데 짝이 나와가지고 나 이거 인정할 수 없어, 실현하지 않을래 라고 해서 뭐 딜러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냥 돈을 가지고 가요. 자기 돈인 것처럼. 하지만 투자의 경우에는 내가 실현하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에요. 그냥 목표 수익률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물론 주식으로 따지면 그 주식의 종목이 가치주여야 된다는 그 내재 가치와 주가의 괴리 현상을 보이는, 그래서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하락해 있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그 가치주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얘기이고, 달러 투자의 경우에는 달러 자체가 뭐 주식으로 따지면 저는 엄청난 가치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는 하죠. 좀 신기한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내고 나서 이것 봐라, 환율이 떨어져도 수익을 얻고 내려도 수익을 얻는 뭐 이런 게 가능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투자 전략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공매도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뭐 선물이나 옵션 거래 뭐 이런 쪽에서는 그 인버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뭐 이런 구조가 있기는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런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롱숏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롱은 어떠한 그 상품의 포인트나 지수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인버스는 반대로 이제 내려가는 거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 롱숏 전략대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올라가는 것에도 베팅을 하고 내려가는 것에도
베팅을 하는 거예요. 올랐을 때는 내려가 있는 손실 상황인 어떤 자산에 대해서 실현을 하지 않고 있는 거고, 또 내려갔을 때는 롱에 투자한, 그러니까 상승에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하지 않는 손실 실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겠네요. 자, 오늘 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도박 얘기에 심취를 해가지고 퀀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